하여튼 이 저출생 인구 문제는 의료개혁보다도 더 어렵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은 아마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이것이 좋은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라고 하긴 뭐하지만 결국은 이 인구절벽을 이렇게 방치할 수밖에 없었느냐. 먼저 앞으로 저출생 수석과 또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좀 먼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이 이 나라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또 문화적인 문제, 가정에 대한 어떤 인식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별 정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정책도 우리가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또 아이들을 자기 일 하면서도 국가가 맡아서 큰 부담 안 들이게끔 국가가 책임지는 이런 양육과 이 돌봄과 교육의 퍼블릭 케어를 철저하게 해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은 그런 개별 정책들도 많이 해야 되지만, 이런 의료개혁, 또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을 위한 구조개혁을 해 나가는 이런 것과 또 이 인구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결국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것이고, 뭐 일가정 양립에 필요한 어떤 몇 가지의 제도, 또 퍼블릭 케어에 대한 어떤 제도, 그런 것들은 다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만,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우리 정부 출범하기 전 인수위 시절부터 저는 우리 정부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시대 정부다.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어떤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국토와 인력들을 빠짐없이 전부 골고루, 명문 축구팀이 그야말로 운동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쓰듯이 우리 국가를 전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사나 공정한 어떤 접근권이라든지 삶에 있어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고,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은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문제부터, 출퇴근 문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근부터 경쟁해야 돼요. 근데 그 경쟁이 과연 우리 국가 발전하고 경제 성장시키는데 어떤 아주 이펙티브한 경쟁 체제냐, 이 말입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과도한 이런 과열된 이런 경쟁 여건과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인생과 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바꾸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많이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출생에 관한 인구 전략 기획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좀 조정 통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거기서 우리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이런 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야말로
가족과 가정의 가치, 또 마을 공동체의 가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데 이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다 해보겠습니다.